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통계적 검정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통계적 검정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보고요. 아이리스 실제 데이터에서 이제 고차 검증한 데이터, 뭐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한 결과가 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뭐 뉴럴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그첫 번째 교차 검증, 두 번째 교차 검증, 세 번째 검증, 네 번째, 다섯 번째 교차 검증이 있겠죠. 다음에 이제 KNN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다섯 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각각 이 둘 대가 이제 벡터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개의 벡터를 이제 통계적인 이제 검증을 통해서 이제 비교하게 되면은 얘가 두 개가 차이가 있다. p 밸류가 얼마다. 그래서 시그니피컨트 하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이런 이제 그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적 검정 실습을 보면요. 먼저 이제 실습 코드를 여러분께서 또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요 주소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코드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코드 중에 이제 이렇게 statistical test ice 요 파일이고요. 요 파일 이제 요 코드 누르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칩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다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압축 풀어가지고 그 자기 작업 폴더에 넣어서 이 파일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폴더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피터 서버 이 화면에서 여기 확인할 수 있고요. 주피터 서버는 여기로 자기가 이제 나중에 주피터 서버 실행한 다음에 여기로 접속할 수가 있죠. 접속해서 하셔가지고 여기 이 파일 여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파일 여시면 첫 번째 이제 원 샘플 검정에 대한 실습을 이제 하는 이제 셀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 셀 보시면은 그 샘플 1을 이제 요 넘파이 이제 어레이 그러니까 여기 넘파이 어레이는 그냥 벡터입니다. 벡터 리스트 요 다섯 개 데이터 개수가 다섯 개예요. 데이터에 이제 있는 원소 개수가 다섯 개예요. 원소 개수가 다섯 개인 데이터 하나를 만든 겁니다. 샘플 1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예, 그러면은 이 샘플 1 데이터와 원샘플 검정은 이제 뭐라 그랬죠? 그 하나의 샘플 한 개의 샘플 데이터 그러니까 벡터 데이터 vs 이제 하나의 이제 기준점 그러니까 하나의 실수와 이제 벡터 데이터의 이제 그 차이에 대한 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준점 실수가 이제 그 10월 달에 이제 평균 온도였어요. 18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30일 올해 31일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1일 동안에 이제 낮 기온 온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31개 총 이제 원소 개수가 31개요. 31개 측정을 해가지고 이 18도보다 이제 높은지 큰지 아니면 작은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이런 이 기준점 실수 하나와 그 한 개의 벡터 데이터의 이제 비교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데이터는 이렇게 만든 거고요. 예시로 이 기준점은 지금 2.0으로 잡은 겁니다. 1, 2, 3, 4, 5라는 이제 데이터와 2.0이라는 데이터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원샘플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모수적 검정과 비모수적 검정이 있다 그랬죠. 원샘플 데이터의 모수적 검정 비교는 이제 t-테스트 이렇게 원샘플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쓰면 되고요. t-테스트고요. 비모수적 검정은 이제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라는 것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원샘플 t-테스트와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t-테스트 원샘플은 이제 두 개의 인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윌콕스는 이제 이거를 뺀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p-밸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p-밸류 보시면은 0.23과 0.19죠. 그러면은 p-밸류의 기준점이 얼마 그랬죠? 0.05라 그랬죠. 0.0보다 둘 다 크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이 1, 2, 3, 4, 5와 2.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요런 이제 통계적 검정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예, 이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non-paired two sample 데이터의 이제 검정인데요. non-paired two sample 데이터는 이제 이 벡터 데이터
vs 벡터 데이터. 그러니까 한 개의 이제 샘플 데이터 1과 샘플 데이터 2에 벡터 데이터 vs 벡터 데이터의 이제 그를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두 개의 벡터 데이터가 차이가 나냐 안 나냐 아시겠죠? 그래서 샘플 제가 두 개를 이렇게 예시로 만든 겁니다. 1, 2, 3, 4, 5와 4, 5, 7, 6, 7이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통계적으로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거를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데 통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페어가 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둘 간에 이제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 이런 같은 위치끼리, 같은 위치의 원소끼리 이런 페어가 돼 있지 않은 투 샘플 데이터의 검정은 이제 마찬가지로 투 샘플 t 테스트와 그다음에 비모수적 검정에서는 윌콕슨 랭크섬 테스트 또는 맨 위트니 U 테스트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진행을 해보면은 첫 번째 이제 t 테스트 결과 보면은 마찬가지 p 밸류가 중요합니다. p 밸류가 0.015. 그다음에 랭크섬 테스트, 윌콕슨 랭크섬 테스트는 p 밸류가 0.028. 그다음에 맨 위트니 U 테스트는 0.075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세 개 다 0.05보다 작죠. 이것도 작고 보다 p 밸류가 이것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다 뭔가요? 이 두 개의 벡터는 세 개의 모든 검정에서 p 밸류가 0.0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차이 난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한 거죠. 통계적 의사결정을.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통계적 의사결정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 두 개를 이렇게 통계적인 테스트, 이것이 이제 그 데이터 두 개가 이제 요 정규성을 가지면은 모수적 검정을 실행하면 되고요. 정규성을 안 가지고나 또는 모르게 됐다 하면은 그냥 이제 비모수적 검정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 검정 해가지고 p 밸류 나온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0.0보다 작으면은 차이가 있다, 0.0보다 크면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페어드 투 샘플 검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페어드 투 샘플은 이제 난 페어드 투 샘플과 다르게 이렇게 둘 다 벡터와 벡터를 두 개를 비교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 두 개 간에 연관이 있는 데이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관이 있는 건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투약 전에 동일한 환자 A라는 환자와 B라는 환자, C라는 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약한 후에 C-, D-, E- 이렇게 동일한 위치 원소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제 그 짝을 이루고 있을 때 전후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페어드, 이게 쌍으로 이제 엮여 있다고 해가지고 페어드 투 샘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테스트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제 그 모수적 검정에서는 이제 페어드 투 샘플 t 테스트를 진행하면 되고요. 그 함수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 테스트 related, 이거의 렐이라는 건 그거 약자겠죠. 그다음에 비모수적 검정은 이제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윌콕슨하고 데이터를 두 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데이터가 페어드니까 무조건 크기가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지금 5개를 맞춰져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샘플 2를 이제 원소의 개수를 이제 8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더 추가해서 5대 7이 됐어요. 5대 7이 됐으면은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어드 투 샘플을 무조건 당연하겠죠.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원소의 개수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금 이제 그 통계적 검증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t 테스트 이렇게 릴레이티드 t 테스트를 이제 한 결과는 p 밸류가 0.001이고요. 그다음에 윌콕슨 랭크섬이고 테스트 결과는 0.06이네요. 여기는 이제 결과가 이제 차이가 바뀌었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그 t 테스트에 의하면은 이 둘은 차이가 있다, 유의미하게 차이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요 윌콕스 랭크성 테스트 한 결과는 0.05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얘는 차이가 없다고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유의성이 어느 정도 경계에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스트는 지금 유의미하다고 하고 어떤 테스트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좀 더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더 이제 결론이 이제 확실하게 날 때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더 모아서 실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더 할 필요는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두 개 이상의 이제 샘플에 대한 검정입니다. 그러니까 샘플이 지금 샘플 1, 샘플 2, 샘플 이렇게 벡터가 세 개인 거죠. 지금 벡터 데이터가 이 벡터 그 세 개의 그룹 간에 차이가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모수적 검정에서는 아노바 테스트 진행하고요. 비모수적 검정에서는 크루스칼 왈리스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룹 세 개 데이터를 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면은 세 개 데이터가 둘 다 p-밸류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이거 2에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얘는 0.00이니까 다 0.05보다 작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세 개 이상의 샘플 데이터는 문제가 뭐냐면은 누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를 몰라요. 그냥 샘플 세 개가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둘 중에 뭐가 차이가 나서 또는 뭐 이렇게 하나가 도드라지게 튄다든가 세 개가 모두 다 다르다든가 이런 거지 알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항상 두 개의 비교는 사람도 그렇고요, 컴퓨터도 그렇고 두 개의 비교는 잘 해요. 근데 두 개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제 비교가 어렵거든요. 이게 세 개 이상이죠. 사실 세 개 이상. 세 개 이상 나오면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깊이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일단 여기 두 개 이상 이제 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검증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계적 검정에 대한 이 파이썬 코드에 대한 실습을 이제 마쳤고요. 이제 아이리스 실제 데이터에서 이제 교차 검증한 이런 그런 이제 정확도에 대해서 이거 서로 간에 이제 비교를 해보는 이런 이제 통계적 검증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리스 데이터 이제 불러와야겠죠. 요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보면 아이리스 데이터 총 이제 특성 피처가 지금 4개 디멘전의 피처가 있고 하나의 이제 타겟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개의 디멘전에 대한 값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요 타겟의 클래스가 뭔지를 맞추는 게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의 분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 가지고 이제 5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데요. 이번에 좀 코드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하나의 폼은 동안 크로스 밸리데이션 한 번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 쭉 이제 돌아가는 동안 8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결과를 이제 수행하도록 결국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이제 뭐였나요?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거를 지금 5등분 이렇게 해가지고 4개는 트레이닝 데이터셋, 1개는 테스트 데이터셋 이렇게 쓴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었죠. 그 다음에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바꿔서 여기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 이렇게가 트레이닝 데이터셋, 여기가 테스트 데이터셋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교차 검증을 하는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폴드 이렇게 할 동안 그러니까 결국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한번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8개 알고리즘을 동일한 데이터셋에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각 알고리즘은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서 검증도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검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페어링이 되는 겁니다. 페어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에가 지금 생략이 돼 있는데요. 뒤에는 이제 첫 번째 로지스틱 리그레션, 두 번째 디시전 트리, 그 밖에 이제 그 코드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알고리즘까지 쭉 이렇게 소행되고 그래서 8개의 알고리즘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지금 5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니까 5번, 총 40번의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수행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교차 검증 결과를 이제 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소드에 대해서 몇 번째 교차 검증에서 이렇게 어큐레시 트레이닝 어큐레시가 얼마고 테스트 어큐레시가 얼마고 트레이닝 타임이 얼마였는지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 트레이닝 어큐레시와 지금 일단 트레이닝 타임은 일단 고려하지 말고 어큐레시 테스트에 대해서만 이제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큐레시 테스트를 지금 요 코드는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테이블 이제 결과 보시면은 결과로 보시면 그냥 쉽습니다. 결과 보시면은 어떤 메소드에 대해서 이 0번째 크로스 밸리션 할 때 요 정확도가 이만큼 나왔고 테스트 셋에 대해서요. 1번째 크로스 밸리션 할 때 정확도가 이렇고 2번째 크로스 밸리션, 3번째, 4번째 이랬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랬다는 것을 요 코드 통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씩 이제 좀 바꿔가면서 뭐 이렇게 테스트 해보세요. 코드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코드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민에 대해서 이거 민 칼럼에 대해서 지금 솔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건 뭔가요? 뉴럴 네트워크였죠. 0.98이었고 로지스트 레이션 0.973, K 뉴럴리스트 0.973 이렇게 해서 이 순서로 가장 좋고 가장 나쁘고의 순서로 쭉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일단 잡을게요. 미는 아니죠. 여기 5개 벡터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이제 이 5개 벡터가 차이가 있겠냐? 통계적 차이 요런 겁니다. 이런 거 차이.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말고 니얼리스트 네이버와 뉴럴 네트워크는 통계적 차이가 또 있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딱 돌아가면서 각각의 이제 그 메소드의 정확도와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의 정확도 이거를 다 비교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 제일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7개라는 거는 지금 이제 총 8개 알고리즘 중에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하나를 고정해 놓고 뉴럴 네트워크 하나를 이제 8번 이게 0부터 7번째까지니까 이게 마지막 번째니까 7번째고요. 그리고 나머지 0에서 6번째까지를 이제 돌아가면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윌콕슨 테스트를 실행하는데 요것이 이제 아까 그 정리한 테이블 테스트 결과고요. 그래서 이제 i는 이제 0, 1, 2, 3, 4, 5, 6이 들어가는 겁니다. 4, 5, 6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7은 아까 그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7번째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란 얘기는 그 0번째 트라이얼부터 그 마지막이 민 칼럼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총 5개 칼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2개의 벡터를 다 비교해 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설명드린 겁니다. 벡터를 2벡터 비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벡터 비교하고 그 다음에는 요 서포트 벡터 머신의 벡터와 이제 뉴럴 네트워크 비교하고 또 다음엔 디시전 트리와 뉴럴 네트워크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총 7번의 비교를 이렇게 수행하는 요 지금 포문이고요. 그래서 수행한 결과 보시면은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지와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통계적으로 비교했더니 윌콕슨 이제 테스트로 비교했더니 p-밸류가 0.10이 나왔어요. 이거 뭔가요? 0.10, 0.05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다. 그레디언트 부스트와 뉴럴 네트워크를 비교했더니 p-밸류가 0.25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0.0보다 크죠. 유의하지 않다. 보면은 서포트 맥시머이신 뉴럴 네트워크 0.02로 디시전 트리 뉴럴 네트워크 0.057 랜덤 포레스트 뉴럴 네트워크 0.317 뉴럴 네트워크 0.5 다음에 로지스틱 뉴럴 네트워크도 0.5 다 0.0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지금 유의하지가 않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평균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까지 유의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나중에 정확할 텐데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기 전에 이런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파이썬이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어떤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stat 언어시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 느낌표를 치고 pip install stat 언어 하면은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라이브러리 이미 설치해놨기 때문에 이런 이제 메시지가 뜬 거고요. 이 stat 언어 라이브러리는 이제 그 유의성을 이제 바 그래프에 표시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코드인데요. 예. 여기까지 원래 이제 바 플랫을 그리는 이제 코드고요. 그 바 플랫에다가 이제 요 add stat annotation이라는 요런 이제 그 stat annot이라는 그 새로 설치한 라이브러리에 함수를 불러와 가지고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는 건데요. 그 테스트는 윌콕슨 테스트로 하고 어떤 테스트를 하냐? 그 0번째 그러니까 그 가우시안 나이브와 그다음에 7번째 뉴럴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렇게 뭐죠? SVM과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식의 각각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와 이제 비교를 해서 요 그 유의성 기호를 추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결과입니다. 그 글이 아까 이전 코드에 이 정확도 플랫에 대한 유의성 기호를 추가한 정확도 플랫에 대한 결과고요. 이 보시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평균적으로 0. 거의 1에 가까운 0. 뭐 그때 얼마인가요? 0.997이었나요? 아무튼 뭐 이런 평균적인 정확도가 나오고 근데 로지스틱 레이셔는 얘보다는 좀 평균 정확도가 낮아요. 근데 얘를 지금 통계적으로 봤더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분산된 정도는 이 정도가 이제 막대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게 스탠다드 에러라 그랬죠. 이렇게 분산된 정도가 이렇고 평균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분산된 정도가 작은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그 뭐였죠? 이제 확률 분포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 평균이 예를 들어 0.96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0.97이고요. 0.96의 평균을 갖고서 이런 식의 지금 5개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근데 분산이 이 정도 넓이기 때문에 이 정도 넓이에서 이런 분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는 0.97, 0.96, 0.97에 대해서 이런 이제 분산이 마찬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둘 간에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분산 대비 이렇게 그 평균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그래서 둘 간에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좀 더 높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분산을 같이 고려해서 보면은 이 그래프 이 확률 분포가 이제 그렇게 크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게 나오는 거고요. 크게 나오기 때문에 난 시그니피컨트하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는 위에는 뭐냐면은 얘와 얘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비교했더니 이난 시그니피컨트 0.05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T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그니피컨트 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된 겁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다 시그니피컨트 하지 않다.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다고 지금 통계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론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뉴럴 네트워크가 가장 커가지고 가장 이제 성능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렇게 분산된 정도까지 다 고려해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10개 알고리즘이 8개 알고리즘이 다. 통계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그냥 평균을 이제 차이를 보는 것과의 그 차이를 알겠죠. 통계적인 의미는 항상 이렇게 분산된 정도까지 봐가지고 이게 실제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확 구별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 판단한 결과 이 두 개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뉴럴 네트워크의 그 5개의 그 정확도 값을 비교했을 때 p-밸류가 이제 시근 0.0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시그니피컨트 하지 않다고 이렇게 그래프에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그 바 그래프 플러스 이제 그 분산된 정도 스탠다드 에러 플러스 둘 각각의 이제 통계적인 비교까지 다 수행한 이런 하나의 전체적인 이렇게 플랫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분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 이렇게 통계적으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을 줄여줘야 되는데 분산을 줄여주는 이 통계적인 방법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모으는 겁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을수록 이게 그때 말했지만은 이렇게 표준 편차의 루트 n 시그마이기 때문에 n이 커질수록 이 분산 이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예.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요 정도의 차이는 유지될 수 있더라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고 이제 할 수가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데이터 횟수를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때 지금 아까 전에 5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총 5회 5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기 때문에 총 5회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5회 실험 말고 아예 실험 횟수를 40회까지 늘려보자. 5회 실험 곱하기 8개 알고리즘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번에 40회 곱하기 8개 알고리즘 이렇게 해보자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40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 이번에 셔플 스피릿 해가지고 5개씩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에서 계속 뽑아가면서 랜덤하게 뽑아가면서 40회 이렇게 실험을 반복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서 이제 결과를 얻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랑 어디가 바뀌었냐면은 아까 전에는 스트래티파이드 K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가지고 N 스플릿을 5를 줬던 거고요. 그래서 실험이 결국 최종적으로 5회가 됐던 거고, 지금은 이제 셔플드 스플릿, 스테이지파이드 셔플드 스플릿 써가지고 이렇게 반복 횟수를 40번이나 이제 반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8개 알고리즘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총 이제 40회를 이제 반복하기 때문에 40 곱하기 8개 알고리즘 총 500번이 이제 이렇게 그 알고리즘 모델링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통계적 검증들을 이제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번에 p-밸류가 확실히 확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디시전 트리와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봤더니 순서도 약간 바뀌었네요. 아까 전에 가우시안 나이브가 가장 결과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디시전 트리가 0번째 가장 성능이 안 좋게 나왔고요. p-밸류 봤더니 0.003.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결과와 디시전 트리 결과가 p-밸류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0.05보다 낮기 때문에. 가우시안 나이브와 뉴럴 네트워크도 p-밸류가 낮아요. 이렇게 0.0보다 낮고, 그레디언 부스트와 뉴럴 네트워크도 p-밸류가 0.0보다 작고, 랜덤 포레스트와 뉴럴 네트워크도 p-밸류가 0.05보다 작고, 서포트 벡터 머신과 뉴럴 네트워크도 0.0보다 작고,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뉴럴 네트워크는 0.0보다 크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니어리스트 네버와 뉴럴 네트워크는 0.5 작네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계적 차이 있고 없을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전에 스탠 어노시라는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그 빠플랫에다가 이제 별표까지 같이 추가하는 그런 플랫을 그리는 그 코드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부분이 넓었었는데 지금 그 분산이 다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실험 횟수 n수를 결국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다 통계적 비교를 했을 때 다 난시그니피컨트, 그러니까 유의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유의하게 나옵니다. 여기 별 하나에는 무슨 의미인가요? 별 하나는 p-밸류가 0.05보다 이제 일단 크고 0.01보다는 작은 게 별 하나고요. 여기 별 두 개는 0.01보다는 크고 0.01보다는 작고 0.001보다는 큰. 이게 반대로 됐네요. 0.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별 하나고 별 두 개는 0.01보다, 그다음에 0.001보다, 그다음에 별 세 개는 0.001보다, 0.0001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별로 하냐면은 우리가 p-밸류를 다 쓰면은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별로 하면은 딱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시그니피컨트 레벨을 0.05는 일단 미만하면 일단 시그니피컨트가 있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0.01보다도 이제 작으면은 더블 시그니피컨트다. 또 그다음 0.00보다 또 더 작으면은 트리플 시그니피컨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관습적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플랫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비교를 이제 통계적으로 했을 때 무엇이 이렇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렇게 그 그래프에다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 시그니피컨트 차이가 이렇고, 얘랑 비교했을 때 시그니피컨트 차이가 난 시그니피컨트하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랑 다르게 아까 n수를 지금
그 아까 5번 5 크로스 밸리션 5번에서 N수를 지금 40번 실험까지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유의성을 더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요런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이 이렇게 시험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p-밸류라 주고 평균 주고 스탠다드 에러 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런 이제 p-밸류들 주고 했을 때 정리를 해보면은 통계적 검정은 이제 두 개의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의 차이를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이제 계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차 검증에 대한 알고리즘들의 정확도 차이를 이제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차 검증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데이터 개수가 커지고 검정 유의성이 증가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